제가 오늘 또 현장 교육을 맡게 된 이임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모시고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날이 오전에 잠깐 갔다 왔는데, 둘이서 답사하고 왔는데, 오늘 무지하게 더워요. 더워서, 예, 최대한 실내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설명드리고, 현장에서는 1시간 정도 가서, 또 현장에서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작업 완전인데, 우리가 이제 산에서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제 산림 사업이,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심고 쭉 갖고 와서 마지막에 이제 베잖아요. 베고 또 심고,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벌기령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짧은 거는 뭐 한 30년 정도, 그 다음에 긴 거는 뭐 100년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키우는 것들, 속성수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플러류 같은 경우는 뭐 20년 이내에도 뭐 이 정도 크니까 그 정도, 그런 것들은 아주 짧을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경제수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한 30년 정도 키워야, 하여간 벌기령이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나무라는 거는 빨리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자라야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라도 이만한 나무가 똑같은데, 어떤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일본 말로 이제 사이라고는 한재라고 해요. 한재. 그 3cm 곱하기 3cm 곱하기 12자 해가지고 그걸 한재라고 하는데, 그거의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한 1,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10,000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거는 오래 키운 애는 비싸고 짧게 키운 애는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종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다른데, 어찌 됐든지 나무를 심어서 처음엔 심으려면 뭐 정리를 해야 심을 거 아니에요. 산에다 심으려면 거기서부터 이제 살림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심는데 정리도 해야 되고, 사람이 심고, 걔를 심으면은 이제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라 풀도 자라잖아요. 근데 요즘엔 풀보다는 맹아가 많이 자라요. 맹아. 그러니까 뭐 전혀 나무가 없는데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있는 거를 수확해서 쓰고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매는 거 심는데 걔보다는 이만한 좀 벌근 근주 나무 벤 자리가, 거기서 이제 맹아가 딱 올라오거든요. 화렵소 같은 경우 1년이면 한 2m 정도 올라와요. 쭉 많이 올라오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훨씬 얘보다 크니까 걔를 잘라주는 작업을 풀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풀이었어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런 게 없었으니까. 풀이 올라왔는데 밭에서 풀 올라오듯.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나무를 베고 하는 데는 그 맹아가 이제 주로 제거 대상이 되고, 그래도 걔를 베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요만한 게 심었는데 맹아는 이렇게 있으면은 그늘이 지니까 얘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햇볕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풀베기 작업을 과거에는 낫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낫 가지고 안 되죠. 이만큼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초기 가지고 첫 번째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림 작업의 이제 시작은 풀베기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1년에 이제 심고 나서 풀이 많이 나는데, 맹아가 많은 데는 2번. 2번 할 때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그러니까 장마가 지기 전에 1번. 그러니까 3월에 우리가 조림을 하면은, 3월에 4월에 나무를 심으면은 최소 2달 정도 경과가 하는 거죠. 풀베기 할 때까지. 그때 자라는 그 풀이나 맹아의 크기하고 자라는 크기하고, 장마가 보통 길어야 1달이에요. 짧으면 한 보름. 요 기간에 자라는 게, 그 짧은 시간에 자라는 게 훨씬 커요.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1번, 장마가 끝난 다음에 1번, 그 2번째 하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8월 초 2번째 하는 거고, 요게 이제 8월 15일 정도,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풀이 자라긴 자라는데, 맹아도 자라긴 자라는데 정상적으로 안 자라요. 조금 자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와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묘목보다 안 크니까. 그 사이에 묘목도 이제 장마 겪으면서 쭉 올라와 있는 거죠. 이제 뿌리 잡으면서. 그래서
이제 시기가 늦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묘목이 이렇게 이제 밑에서 처음엔 요만하고 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겨울에 이제 우리가 바람도 불고 춥고 그렇잖아요. 그럼 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얘랑 비슷한 애가 있으면은 바람 불고 바람 막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늦으면은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지금쯤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나가도 더운데 예초기 가지고 이거 아마 보통 사람들은 다 뻗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에 살림 작업은 새벽 5시에 시작해서 11시면 끝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가려고 하는 시간이 제일 더운 시간이에요. 제일 더운 시간. 제일 더운 계절에 가장 하루 중에서 가장 더운 시간이 2시부터 3시예요. 딱 그 시간이거든요, 지금이. 예. 잘 잡았어요. 여러 걸 해봐야 또. 잘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풀베기 할 때가 옛날에는 낫으로 했으니까 뭐 다쳐도 여기 좀 찢어지고 이랬는데 요즘엔 예초기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뭐 튀면 눈도 맞고 잘못하면 뭐 다리도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초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막 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초기도 초보용은 좀 뭐 산소 같은 데 가면 잔디만 베는 예초기는 나이론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해도 찢어지긴 찢어져도 뭐 뼈를 부러뜨리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건 다쳐요. 그것도.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자형 톱날이 있어요. 칼로 돼 있어서 걔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 이걸 많이 쓰는데 걔는 한 요 엄지손가락만한 건 다 잘라져요. 근데 이제 여름에 이제 일하기 힘드니까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러다가 풀만 베는 게 아니라 나무도 다 베는 거죠. 이제 조림목 심어놓은 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원형이 있어요. 이렇게 원형 톱날처럼 된 거. 그거 달아가지고 오면 걔는 이만한 것도 다 잘라져요. 톱날 형태로 돼 있어서 이런 장비들인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더위에도 작업자들은 다 이거 헬멧 쓰고 보안경 쓰고 무릎보호대 차고 이렇게 이제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11시가 넘으면은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풀베기가 끝나면은 한 3년 정도 풀베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나무들이 우리가 이제 소묘라고 하는 것들 제일 작은 애 1-0이라고 하는 애들은 1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를 봄에 파종해서 이제 그 전에 봄에 파종해서 키워가지고 다음에 심는 거를 1-0 1년 키운 거죠. 그럼 이제 보통 화렵수, 상수리, 뭐 굴참 이런 화렵수, 그다음에 자작, 뭐 이런 백합나무 이런 것들은 1년이면 이만큼 자라요. 종자 파종해서 걔들은 1년생이라고 1-0이라고 해요. 근데 침엽수는 종자를 딱 넣고 1년에 자랄 수 있는 게 요만큼 자라요. 얘 갖다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더 키워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키우는 거는 2-0. 같은 자리에서 2년을 키웠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용기, 이제 요즘엔 용기라고 요만한 포트에다가 이제 종자 파종을 하잖아요. 걔보다는 그 자리에서 2년을 키우는 것보다는 한번 옮겨. 예, 용기가 처음엔 요만한 거 했다가 나무가 이제 묘목이 크니까 얘를 좀 큰 용기로 옮겨요. 걔는 한 번 1년 지났고 다른 1년은 다른 용기에 다른 자리에 가서 자랐다 해서 1-1. 예, 그리고 1-1-2 그러면은 1년 요만한 거 있다가 또 1년 이만한 거 했다가 2년은 이만한 거 있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무 나이를 묘목의 나이를 칠 때는 1-1이냐 1-0이냐 1-1-2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소나무나 잣나무, 뭐 편백 이런 것들은 잘 안 자라요. 침엽수들은 묘목일 때는. 그러면 보통 1-1이나 2-0을 심어요. 조그만 거. 소묘. 얘는 3,000개 심어. 평당 하나씩. 1헥타면 3,000평이죠. 3,000평에 3,000개를 심으면 평당 하나씩 심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은. 그리고 이제 소나무 2-2 같은 경우는 요만한 용기에 파종해서 2년 키웠다가
큰 놈으로 옮겨서 또 2년을 키우면 4년생이잖아요. 얘는 2다시 해서 용기대묘라고 해요. 용기대묘. 대묘. 우리 남산에 심은 게 용기대묘예요. 50cm 정도 심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분뜨기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또 그냥 노지에서 한 거를 분을 뜨는데 걔는 이렇게 묘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파종을 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뭐 1-1-2다 그러면은 1년 키워서 뽑아가지고 옆에다가 또 1년 키워가지고 또 뽑아서 2년을 키운 거예요. 노지 분뜨기며 분을 떠서 현장에다 하는 거 4년생짜리가 있고 잣나무 같은 건 좀 느리니까 7년생을 심어요. 7년생은 2-2-3 해서 7년생을 심는데 그렇게 이제 숲을 조성을 해서 풀베기가 끝나면은 그냥 놔두면은 좋은데 항상 뭐 이제 나무를 비고 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풀도 나지만 이제 칡덩굴, 씨앗이 종자들이 얘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람 불면은 붕 떠가지고 날라올 수도 있고 왜냐면 칡이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까지 올라가 전봇대 타고 올라가서 10m까지 올라가 있으면은 바람 불면은 좀 있으면 종자가 콩 익을 때 걔도 이거예요. 콩과기 때문에 날라서 저기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새가 물어다가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칡덩굴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칡은 햇볕만 찌면은 무지 빨리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칡덩굴을 또 한 1년이나 2년 정도 제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년 정도 되면은 3년까지 예초길로 막 맹아 같은 걸 제거했는데 한 2, 3년 또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맹아가 막 또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린 나무 가꾸기라고. 그때는 조림목도 뭐 우리 키 정도 큰 거죠. 그러면 내 키보다 조림목보다 작은 애들은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경쟁에서 얘가 이겼으니까 놔두고 얘랑 비슷하거나 뭐 높은 애들은 제거를 하는데 그때 쓰는 게 무육낫이라는 걸 써요. 서울에서 잘하신 분들은 전 서울에 그래요. 요거는 조금 개량형이네. 개량형 부시훅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나와서는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풀 같은 거 피는데 얘는 용도가 우리가 무육낫이라는 거는 여기가 더 구부러져 있고 단단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가 나무가 올라왔다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당겨서 손으로 잡고 여기로 딱 치면은 똑 부러지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조림목은 여기까지 있고 우리가 제거하려면 이쯤에 있다. 그러면 얘를 잡아 당겨 가지고 한 요 가슴 높이에서 딱 치면은 묘목보다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깨끗한 걸 좋아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해. 이걸 이해를 못해 가지고 바닥을 다 베야 돼요. 근데 원칙은 그렇게 하면은 바닥 비면 어떻게 돼요? 맹아가 다시 올라와서 그만큼 커요. 내년에. 근데 여기를 딱 잘라버리면은 안 커요. 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클 수가 없죠. 양분을 올리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혹시 내 산이 있는데 갔더니 엄청 지저분하더라. 작업을 했는데 잘한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그런 전시행정을 해와가지고 무육낫을 가지고 어린 나무 가꾸기를 딱 하는데 조림목은 베는 게 아니고 조림목에 방해되어 있는 애들을 비교해서 이보다 조금 더 꼬부러진 무육낫이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수를 전정한다든가 뭐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전정할 때 전정가위를 쓰잖아요. 근데 산에서는 전정가위는 거의 안 쓰고 톱을 써요. 손톱. 이건 많이 보셨죠, 이거? 이거를 작년에는 이거 가지고 나무도 비웠어요. 근데 뭐 여기 또 성미산이 또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중요한지 민원이 생겨가지고 나무를 베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그냥 폼만 보여주고 하나만 가서 근데 인원이 뭐 적어서 하나도 뵐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 요거 손톱인데 얘 용도는 뭐냐? 어린 나무 가꾸기 할 때
뭐 이걸로 빌 수도 있죠. 낫으로 칠 수도 있지만 더 큰 놈은 안 되니까 이걸로 베야 되잖아요. 이걸로 베거나 아니면은 가지치기를 할 때 얘를 써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손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정 가위는 이건 뭐 다 보셨으니까, 이거는 전에는 얘가 이제 살림 작업에서 뭘로 썼냐면은 전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저 가지치기로, 뭐 손가락만한 건 얘도 잘라지니까. 근데 조그만 것들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조그만 나무들, 묘목, 그러니까 조림해놓고 아까 5년 정도 되면 어린 나무 가꾸기 할 때면은 나무가,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제 키 정도 크고, 그러면은 한 2m 정도 큰다고 했을 때 0.5m, 50cm 정도는 가지가 한 2단 정도 있는 개들이 햇볕을 못 봐서 죽어요. 개들을 잘라주는 걸 저걸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가지치기를 하면은 옹이가 없잖아요. 옹이가 없어지니까 그 가치가 무절제라고 해서 걔는 보통 옹이 있는 애보다 한 4배 정도 비쌌어요, 나무가. 근데 요즘에는 인건비 비싼 데다가 용도가 이제 가공기술이 발달하니까 옹이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 2배도 안 될 거예요, 가격 차이가. 근데 인건비 엄청 올랐잖아요. 경제적이지 안에서 비경제적이라 안 해요. 가지치기를 안 하고, 또 하나는 가지치기를 너무 조그만 나무로 하니까 고사지만 따면 괜찮은데 할 일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거 막 따요. 보통 역지야 따라고 하니까, 역지라는 거는 나무 중에서 가지가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애를 역지라고 하는데 그 밑에를 원래 다 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그만 나무에 역지 따면 반을 따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도 따잖아요. 그럼 얘가 나무가 크지도 않고 광합성량이 팍 줄어들어 버려요. 광합성을 해서 막 커야 되는데, 그래서 지침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처음에 할 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거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할 때 한 6m 정도 자랐을 때 그때 한 2m 정도 따는 건 쟤 가지고는 안 돼요. 저 손톱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요. 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쟤예요. 쟤 고집도. 여기서만 하고 무거우니까 놓고 가자고. 이거는 쓸 일도 없어 보니까 아까. 예. 자, 얘는 고지톱이라는 건데, 톱이에요. 똑같이 톱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안 열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우고 얘를 이제 잠가요. 이렇게 잠가서, 이 용도는 뭐냐? 나무가 한 8m, 10m 크면은 가지도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못 하는 거예요. 얘는 기껏 해봐야 한 2m도 안 되죠. 한 1.5m 정도만 내가 여기 이렇게 그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고, 얘는 그 이상에 있는 가지들을 자르는 애예요. 똑같아요. 톱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빼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얘 눌러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올려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6m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6m까지. 실제로는 6m라면 얘 다 빼야 되거든요. 다 빼서 까치발 서서 똑바로 세워가지고 하면은, 보통 사람은 하나 하면은 잠 못 자요. 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선수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선수들은.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못 해요. 그래서 보통은 5m까지만 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가 이렇게 꺾어졌죠. 이유가 있어요. 얘가 없으면은 힘을 줘서 팍 당겨 떨어지는데, 팍 떨어지면 이게 걸리지 않으니까 내가 저리 같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해서 이제 얘가 팍 당겨도 완전히 부러지지 않으면 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줄 수 있게끔 팍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세게 해서 마지막에 뚝 떨어지면 이제 몇 번 연습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딱 했는데 이게 걸리지 않고 하면 내가 잘라지지도 않았는데 쭉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얘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실습을 하면 좋은데 할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만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보안이어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놓고 가지고 뭐 괜히 무겁기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까지 저걸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드린 것 중에는 위험한 게 없어요. 쟤만 조금 위험해요. 쟤가 왜 위험하냐? 이렇게 걸고 가다가 뒤에 오는 사람을 빈다든가 뭐 이래서 위험한 거고, 저 작업 자체는 위험하진 않은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가 뭐 양쪽으로 다 팔방향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지를 딸 때는 그 가지 제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나하고 똑같이 맞춘 다음에 이렇게 침엽수는 바짝 여기를 바짝 따고 화렵수는 이만큼 떨어져서 따야 돼요. 왜? 그 이유는 침엽수는 송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송진. 그러니까 화렵수도 나와요. 물이 수액이 나오는데 침엽수는 다 이제 보면은 소나무 같은 거 자르고 나면은 여기 묻으면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휘발성 뭐 송진이 묻어가지고 걔가 자연 치유를 해버려요.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벌레 같은 게 오면은 걔가 덮어가지고 알을 놔도 살 수가 없어요. 화렵수는 그게 없으니까 물만 줄줄줄 흐르고 달콤하거든요, 수액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산란을 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제 알을 까고 애벌레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버려요. 그래서 화렵수 같은 경우는 물이 수액이 이동하는 시기에는 베지 마라, 자르지 마라. 가지를 막 우리 가로수, 은행나무, 뻔나무 이거 막 다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겨울에만 해야 돼. 수액 이동 없을 때. 침엽수는 상관없어요. 제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침엽수는 바짝, 최대한 바짝. 화렵수는 이만큼 떼서. 가보면은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죽은 가지가 있는데 요게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와 있어요. 걔가 속에서 이제 치유를 해서 물질 보내가지고 생긴 거예요. 요게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이 이제 거치면은 뭐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간벌이라는 거래요. 간벌. 우리 속가배기. 자, 나무는 3,000개를 심어서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거는 이용하는 건 300개를 이용해요. 10%. 우리가 3,000개를 심지만은 실제로 쓰는 거는 300개를 수확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0개도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이제 100개 있으면은 10m씩 이론상으로 하나의 양쪽이 10m니까 한쪽이 5m잖아요. 그러면 100개면 다 붙어요. 1헥타에 3,000평에. 그러면은 사실은 100개뿐이 안 자라는 거예요. 100개뿐이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붙어 있는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고 해서 300개 수확하는데 그럼 뭐 50년이라고 자꾸 벌기령을, 그러면 3,000개 심어서 300개를 만드는데 50년 후에 벌채를 한다면은 20년 정도는 300개대로 키워야 걔가 정상적으로 직경 생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30년 동안 1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숯가꾸기라는 거는 뭐냐? 심어놓은 나무를 줄이는 작업이에요. 뭐 웃기는 거죠. 열심히 심어. 그 다음부터는 뭘 심거나 키우거나 이게 아니고 다 베는 작업이에요. 자, 풀베기도 베죠. 덩굴제거도 베죠. 숯가꾸기, 속가배기, 간벌도 베는 거예요. 뭐 20% 벤다 그러면 3,000개 중에서 600개 베는 거고, 또 뭐 50%를 벤다 그 반을 또 베는 거고, 이게 이제 베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단벌기로 20년짜리 키운다 그러면 그건 뭐 용도가 뻘프나 뭐 칩이나 표고자목이나 이런 걸로 쓰니까 걔는 속가배기 필요 없죠. 3,000개 심어서 다 그냥 한 번에 쓰면 되고, 50년을 키워서 제재용으로 집을 짓겠다, 크게 키워야 하니까 그냥 계속 비워서 300개만 키우는 거예요. 예, 요걸 이제 간벌이라고 하는데, 간벌이 일본말이라고 해서 순화시킨 게 속가배기. 속가배기고, 그 속가배기 할 때는 톱을 써야죠. 이거 말고 엔진톱. 또 오셨네. 예, 왱왱왱왱 하는 엔진톱. 이거부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 안전사고 제일 많은 게 기계톱이에요. 예, 기계톱이 이제 왜 막 그 고속으로 돌아가는 체인을 가지고 나무를 비는 거기 때문에, 참만 뭐 그건 어디 다 따면 그냥 다리고 어디고 다 부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전에 이제 유의해야 되고,
안전교육을 또 우리가 시키면 안 돼요. 안전관리공단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전문적으로 와서 뭐 안전문 어떻게 착용하고 뭐 무릎 보호대는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걸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야 나무를 빌 땐 1번 도망갈 자리를 만든다. 도망가요. 뭐 여차하면 나무가 내가 1, 2 비고 싶다 해서 1, 2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 1, 2도 넘어오니까, 그래서 여차하면 내가 도망가야 되니까 피신할 그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뭐 덩굴이나 이런 걸 사전에 펴놓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가장 길게 이렇게 있는 쪽으로 나무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힘의 중심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러면 그쪽에 이제 우리가 수구라는 걸 백컷이라고 하는데 파요. 이렇게. 그러고선 그보다 한 5cm 높게 위에서 비스듬히 하면은 거길로 싹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한 3분의 1 정도 파놓고 이쪽에 나머지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다 보면은 끝부분에 일부 남잖아요. 그럼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나무가 넘어가는 끼깃끼깃 하면 그때 얼른 톱을 빼서 도망가야지. 그냥 넉넉고 있으면 톱까지 같이 넘어가죠. 네, 톱을 빼서 걔가 이제 그게 이제 뿌리근이라 그러는데, 걔를 남아서 얘가 넘어가는 사이 그 시간이 꽤 길어요. 큰 나무는 한참 걸려요. 그때 톱도 정리하고 해서 내가 이렇게 피하는 거죠. 꽝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아무나 한다? 죽어요. 그냥 사망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살하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이제 시키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건 못하니까 설명만 그렇게 드리고, 그 속가배기 숯가꾸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벌채학 20년 전까지는 노타치예요. 왜? 그때도 뭔가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닥에서 이제 나무를 위를 열면은 바닥에 있는 식생들이 막 올라와요. 왜? 햇빛이 투과가 되니까 밑에 숨었던 애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조림을 할 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조림할 때 쉽잖아요. 제거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한 20년 정도는 놔둬야 돼요. 그냥 놔뒀다가 벌채하고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 산림 사업이에요. 네, 산림 사업이고,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도 세우고 옛날에는 그냥 아무데나 와서 민둥산이 워낙 많으니까 심고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여러분들도 도시에 아마 사실 거예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성미산만 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숲에 가서 나무 하나 비는 거, 이런 것들을 벼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비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야. 비는 일이. 근데 그걸 못 비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안 자라거나 죽거나 그런 거거든요. 딱 가보시면 알지만 뭐 별로 좋은 나무는 없는데 너무 빽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지 제가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나무를 베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왜? 아마 저희 어렸을 때도 그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하여간 그 집안에 두 가지 공무원이 두 직종의 공무원, 아니 세 직종이죠. 세 직종의 공무원이 있으면은 힘이 엄청 셌어요. 첫 번째 경찰, 두 번째 세무공무원, 술주사. 술주사 아시죠? 시골 출신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산림간수. 그게 뭐냐? 지금 산림간수는 임업직 공무원이에요. 녹지직 공무원. 이 사람들 옛날에 경찰권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베거나 소나무 가지를 따가면은 바로 잡아서 가두거나 시한배기를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거나 아주 뭐 난리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어렸을 때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나무를 벤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해요. 우리가 이거 비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렸을 때 그거 배웠다가 얼마나 맞은지 아냐. 이런 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데 민원 넣는 분들도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늘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됐어요. 저기 서대문구청인가? 어디에서 발주해가지고 저쪽에 부순산이야. 거기서 쑥갓국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 서울에서 나물 막 뱄어요. 솎아낸 거죠. 쑥갓국을 했는데 노인분들이 구청에 가서 구청장님 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가가지고 누가 저거 나무를 비느냐고 막 난리 쳐가지고 애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비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좀 이제 시간이 흘러야 이게 이제 해결이 될 텐데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는 당연히 나무라는 건 콩밭에 봄에 콩 파종해서 가을에 익으면 배에서 내가 콩을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내년에 또 심고 똑같은 거예요. 기간만 길 뿐이지.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좀 시간이 필요한 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그게 심해서 뭐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해가지고 한데 아마 앞으로 10년만 흐르면 거의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과거에는 뭐 엄한 데로 샜는데 과거에는 아무데나 가서 심으면 됐어요. 아무데나 나무가 없으니까. 지금은 베고 심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를 벨지 어떻게 벨지 이거를 다 고민을 하고 지역 주민들 동의를 얻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계획. 10년에 걸쳐서 할지 5년에 걸쳐서 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살린 계획이라고 해요.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이 숲이 나무가 얼마가 있고 그죠? 어떤 나무가 있고 어느 정도 사이즈고 상태는 어떻고 뭐 리기다소 나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다 걸렸는지 저기 이제 올라가면 신갈나무들 다 이제 참나무 시드름병 걸렸는데 시드름병 걸리면은 방제를 해야 되는 건지 변해야 되는 건지 뭔가 정보를 알려면 조사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진단을 해야죠. 여기는 앞으로 100년 갈 수 있어. 여기는 바로 피고 다시 심어야 돼. 뭐 이런 진단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획이라고 하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 정보 추출을 해야 되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고 이런 애들 자 여기 보면은 뭐 이건 많이 본 것 같죠? 동서남북 컴파스 방향계 얘는 못 봤을 거예요. 얘는 그죠? 얘는 경사를 재는 애예요. 경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순도라는 얘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냐?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못 만들어요. 이게 이제 핀란드에서 만드는 건데 핀란드는 우리보다 훨씬 이모 부국이죠. 핀란드, 스웨덴, 북유럽 쪽이 우리랑 수종은 비슷해요. 북반 거긴 추우니까 비슷한데 걔네는 나라는 작지만은 나라는 크죠. 사람이 없는 거지. 사람은 없지만은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순토라는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전 세계 시장을 다 잡고 있어요. 자, 우리 요즘에는 측량을 GPS 측량이라 가지고 가지고 가면은 지가 있는 위치에 고도 다 나와요. 가서 서 있어. 스위치 딱 누르면 찍으면 다 나와요. 그 도면에 다 뿌려져. 근데 우리는 산에 가서 이거 줄자 띄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고 경사도 읽고 수고도 재고 이러거든요. 근데 야, 니네 이건 이제 축곡이 니네는 왜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걸 쓰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제가 해보면은 1km 4km를 돌면은 100헥타예요. 1헥타에 3,000평이거든요. 30만 평을 얘로 돌면은 요거 두 개 가지고 돌면은 측량을 하잖아요. 20m 내에 들어와요. 오차가 20m 내에 들어와요. 그만큼 정확한 얘들도 짤만 쓰면은. 근데 대부분 잘 못 써. 왜 못 쓰냐? 이 컴파스라는 거는
컴파스라는 건 방향을 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동서남북이 어디야? 그러면 지금 이쪽이 남쪽이거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몇 도야? 이러면 여기를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포도 맞춰야 되고, 막 이렇게 눈도 이쪽은 하나, 저 사물을 보고 이쪽은 숫자를 읽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돼요. 이게 안 돼.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를 6년 동안 봤는데, 정글에서, 제가 솔로몬 군도에서 젊었을 때 근무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형도 다 만들었어요.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뭐 김정호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 그만큼 이게 이제 좋은 장비,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경사. 이렇게 해서 밑에 보고 위에 보고 이따 실습할 거예요. 이거 경사. 이것도 실습해야 돼. 왜? 우리가 산림 조사를 하려면은 보통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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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를 조사를 해요. 그 속에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럼 0.04헥타예요. 20 곱하기 20이니까 400이잖아요. 반으로 나누면 0.04헥타인데 환산해서 1헥타에 몇 개 있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는 0.04라고 환산은 만으로 25배 해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자, 얘가 왜 중요하냐? 방향이 0, 270, 180, 90에서 폐합을 딱 시켜야 돼요. 이게 뭐 이쪽 해가 더 잘못한 거죠. 예. 오차가 나는 거예요. 뭐 과대치가 나오거나 과소치가 나오거나. 1, 2부터 딱 과소치, 1, 2부터 딱 과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을 보고 딱 맞추는 거고, 얘를 왜 0, 9, 270 이렇게 가냐? 우리가 현장에 표현한 거를 도면에다가 다 올려놓고 계산은 도면에서 하거든요. 그럼 도면에서 우리가 항상 도면은 정북을 향해서 0 방향으로 있어요. 도면은 우리가 지형도를 받으면은. 그럼 이게 뭐 약간 10도 이렇게 돼 있다면 그것도 같이 도면에서 틀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얼리 돌려놔도 정방향으로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고요. 얘는 경사라는 거는 나무 높이 잴 때도 이걸로 해요. 퍼센테이지 도가 있어요. 퍼센테이지 도. 우리가 쓰는 건 퍼센테이지를 써요. 내가 10m를 수평으로 당겨와서 위를 봤더니 100%다. 그러면 걔 높이는 얼마예요? 10m예요. 100%니까. 80%다. 8m. 높이를 잴 때 얘를 써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쓰냐? 저렇게 봤더니 20m, 아까 이거 20m라고 했잖아요. 근데 산은 수평이 아니고 보통 경사가 되어 있어요. 경사가. 우리가 이제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사면의 길이는 요거의 자승, 요거의 자승에다 루트 딱 씌우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제로 측량한 건 이걸 했고, 실제로 구하려는 거는 수평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더 줘야 되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림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런 수종 가면 뭐 소나무도 있고 아까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면 알고, 그리고선 나무의 이제 지름이 얼마인지 그거를 얘로 재는 건데, 윤척이라고 해요. 윤척.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재는데, 여기에 이제 읽으면 돼요. 근데 자, 20.3 이런 거 안 해요. 왜? 그거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계산도 복잡하고 쓰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2cm 관략이라고요. 우리 산림 분야에서는 2cm 관략이라고, 2cm 단위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6cm 밑에는 안 재. 왜? 그냥 나무가 아니야. 그냥 조그만 조림지 같은 데 말고, 우리가 조사하는 데는, 이제 큰 나무 하는 데는 6cm 이하는 걔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나무가 아니고, 뭐 교목이나 관목이나 아교목 이런 거다 해서 재질 안 해요. 6cm 이상만 2cm 단위로 측정을 하는데, 6, 8, 10, 12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1이다. 그럼 그건 얼마일 것 같아? 10.1 묶어야 되니까 10. 10.9다. 10. 11.0이다.
그러면 12가 되는 거예요. 관략이. 그래서 점 9까지, 같은 수의 점 9까지는 밑으로 내리고 홀수로 넘어가면 위로 올리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2cm 관략이라고 하고, 산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자, 실제로 나무를 내가 써야 돼. 써야 돼. 나무를 벼가지고 쓰면은 2cm면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센티메타 관략. 그래서 1cm 단위로 해서 걔는 이제 내가 이제 통나무를 벼가지고 재잖아요. 그때는 1cm 단위로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나무를 토막을 내서 뭐 3.6으로도 자르고 2.1도 자르는데, 그땐 잴 때는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건데 말구직경 자승법이라는 걸 써요. 말구직경 자승법. 얘는 우리는 흉고 측정하는 데 쓰는 거고, 말구직경 자승법은 뭐냐? 나무는 원통이잖아요.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어요. 타원형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말구직경은 나무를 잘랐을 때 밑에를 원구, 위를 말구라고 해요. 말구에 최저 지름을 재서 걔를 사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재적을 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적어 가지고 이렇게 재는 것보다는 말구직경으로 재는 게 훨씬 적죠. 예, 8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 장사들이 뭐로 먹고 사냐?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우리 흉고 재듯이 이제 끝에 재고 저 끝 기니까 재고선, 아니면 중간에 둘레로 되든가 중앙 단면 양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배기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팔려면은 말구직경 자승법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안 맞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파는 사람이 손해인 거죠. 파는 사람이. 가격에서 조정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재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자, 우리가 산에서 하는 거는 흉고 직경 재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아. 이따 현장에 가서 실습해보겠지만 얘는 휴 가서 탁 재면 되니까, 얘는 내 팔을 돌려서 이렇게 재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실 모형 그대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보다는 높게 나와요, 수치가. 왜? 그리고 이론상으로 아주 수평으로 반드시 되면 똑같이 나오는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삐딱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과대치 나오고, 얘는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걸로, 대충 하려면 이걸로. 이거는 뭐 메고 다녀야 되고,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건데 보통 다리가 있어요. 이만해요. 이렇게 찌끄만 건 못 재요. 요즘엔 산에 가면 다 직경이 커가지고 50cm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이도 50cm, 이것도 50cm. 걔 역할이 지팽이도 하고 옆에 있는 거 투드리고도 다니고, 뱀 있으면 걔를 잡고 막 이러는 용도로 이런 윤척을 쓰는데, 이거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편하죠. 이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런 걸 쓰고, 또 이제 더 큰 놈을 재려면은 얘도 똑같아요. 얘 10m짜리인데 얘는 그것도 하고, 이쪽은 좀 센티미터니까 10m 길이도 재고, 이런 용도로 쓰는 그런 용도로 쓰는 도구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벼우니까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말로만 했는데 이제 진짜 해보겠습니다. 좀 저놈이 제일 큰데, 아까 윤척 가지고 왔죠. 네. 자, 한 분이 누구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예. 예. 그놈이 제일 크네요, 그놈. 자, 요거는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나무가 여기 높이하고 다르죠? 네. 한 10cm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재는 위치는 가슴 높이에요. 근데 가슴이 키 큰 사람은 좀 높고 작은 사람은 작잖아요. 그래서 보통 1.2m, 가슴 높이 1.2m의 가슴 높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어디서 기준이냐? 1.2m가 여기냐? 그죠? 내가 서 있는 데. 예, 벌채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채라면 여기서 비지 이쪽에서 못 비잖아요. 그래서 벌채점으로부터 1.2m를 가슴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재는데, 지금 요게 한번 재보시죠.
딱 밀어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몇이었죠? 여기서 19, 19면은 20으로 예, 날로 예. 계산하면은 그래도 지금- 19로 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게 여기 아니야? 18. 이건가? 네네. 예, 이거면은 19가 좀 넘었으니까 20으로 봐야 되는 거죠. 20으로. 근데 이제 얘는 원칙은 이렇게 한 번 재는 게 아니고 90도 틀어. 이렇게 90도 틀어. 예. 90도 틀어서 그것도 얼마가 나요, 그럼? 이것도 19 조금 넘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두 개 평균 내 가지고 둘로 나눈 거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관략을 하니까 2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거를 이걸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나오나? 얘는 보면 20이 좀 넘잖아요. 그래도 같은 20이에요. 그러니까 관략을 하니까 비슷한 거예요. 얘는 동그라니까 그렇지 네네. 좀 타원형이나 이러면 얘가 좀 높게 나와요. 예. 바깥 둘레로 하고 반지름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 그렇죠. 지름을 그냥 재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거는 지름이에요. 검척할 때도 말구직경 자승법도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이라고 생각하고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다 지름으로 재는 거예요. 가가 이제 환산돼서 지름으로.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센치고, 네. 센치고 얘는 지름 환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3점이죠. 예, 나눠서. 파이를 고려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예, 이거를 3.14를 나눠. 고려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 번씩 해보시죠. 똑같이 나오나? 나올 거예요. 제가 해서도. 예. 예, 그러네. 예. 아까랑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여기는 19.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옹이가 나와가지고 마침 그 부위에 옹이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래를 재거나 위를 재서 평균을 내거나 뭐 아래가 뭐 1.2에 가깝다면 아래를 재도 되고 원칙은 두 개를 재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가 볼록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예. 얘는 19. 19? 예, 그러면 이제 20인 거예요. 어찌 됐든지. 예. 아까는 18이어서 예. 19였거든요. 예. 그 19.5면은 예. 두 개 합치면은 19가 넘으면 20인 거예요. 예. 예. 또 한. 이건 뭐죠? 어디? 이건 요거는 있는 것들은. 이거 네, 네. 이거는 이제 설립 폭발이나 네. 재산 중에 네. 천공수라고 있어요. 구멍 뚫는 거. 그거를 몇 개 뚫어라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게 재산충 걸렸다. 그럼 요 경급에는 지금 6개 뚫어라 뭐 이런 소리입니다. 아, 네, 네. 이제 크게 많구나. 이거는 18? 요게 기준이에요. 예. 19네요. 예, 19. 여기서니까는 20이네요. 예, 그러면 이제 중간치기 하면 19니까 바늘 2cm 관리하면 20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딱 이제 시험관이 왔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딱 서가지고 네. 1.2m를 내 발에서 1.2m 줄을 딱 꺼가지고 거기다가 반창고로 하나 붙여요. 아, 여기 1.2m다. 그래 놓고 그 위치에 딱 맞춰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재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지 않고 왜냐면 벌채점에서 재니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 한쪽은 19 한쪽은 20 나와서 예, 둘로 나누면은 19.5여서 20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점. 예. 이렇게 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빵점 그런 거예요. 예, 예. 요 점에서 네. 1.2m 높이에서 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불편하면은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이런 직경 테이프도 하는데 얘는 얘보다는 좀 높게 나온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골프장 같은 거 인허가 하면서 제적이 원래 인목 축적이라고 하죠. 서 있는 상태의 제적. 이게 그 지역 평균 다 발표돼 있어요.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여기 마포구 뭐 얼마. 요거에 150%가 넘으면은 허가가 안 돼요. 허가가 안 되는데, 자, 근데 예로 한 거를 예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허가가 안 돼. 예, 그죠? 얘가 과대치가 나오니까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땐 이걸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150%라는 거는 네. 어떤 제적. 걸 말하는 거죠? 제적. 그러니까 제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 쟀잖아요. 20. 높이. 이제 좀 이따 높이 잴 거예요. 높이 재면은, 얘가 잣나무가 흉고직경 20일 때 높이가 10m일 경우, 단계적수라고 있어요. 산림청에서 그것도 만들어서 공포를 해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러면 0.234다. 그러면 0.234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0.234 곱하기 얘가 10개 나가고 얘보다 18이 뭐 20개 나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은 헥타당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마포구 평균이 150인데 그럼 얘를 쟀더니 200이야. 그러면은 200 나누기 150 해서 얘가 150%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140%다 그러면은 허가가 나는 거고 151%다 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어디서 나느냐? 140하고 160에서 이제 분쟁이 나는 거예요. 왜? 이걸로 쟀더니 160 나왔고 이걸로 쟀더니 140 나온 거예요. 그게 맞나 틀리냐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검증하고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 나왔다. 그럼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죠. 149% 나왔다. 그러면 개발을 반대하는 측에서 야 다시 해봐라. 그거 150 나온다. 그럼 150이면 안 되는 거고 160 나왔는데도 개발을 하는 측면에서는 야 그 측정한 사람이 잘못했다. 우리가 가서 다시 해보겠다 했더니 149 나왔다. 그럼 개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보통 우리 산림 분야에서는 10%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요. 10% 정도. 왜? 뭐, 산에서 그거 정확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10% 정도 내에서는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재는 거는 목적은 뭐냐? 제적을 구하기 위해서 재는 거예요. 제적을. 18cm 몇 개, 16cm 몇 개. 이 숫자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제적이 얼마가 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고직경도 중요하지만은 높이를 알아야 돼. 얘가 몇 메다인지. 그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경사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놈이 제일 잘 보이나? 여기서 끝이 보이는 나무 없죠? 그러면은 저쪽에서 봐야 돼. 밖에서. 맛 많은 애가 어느 건가? 저 조그만 거 봐, 조그만 거. 지금 흐르는, 고나무에서 10m 일리 끌고 와요. 줄자. 어, 10m. 좀 더워. 10m 엄청 기네. 여기쯤 와야 돼, 여기쯤. 10. 야, 여기. 아까 정확해요. 여기. 대단합니다. 자, 됐습니다. 됐으면 이제 수평으로 재서 10m야. 저 이렇게 수평으로 쟀으니까. 원래 경사가 약간 있지만 거기서 위로 쟀잖아요. 그러니까 10m가 맞는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 보면은 이제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키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은 저 끝에 나무 끝에가 보여요. 여기서 잘 보면은 이쪽으로 위에 예. 나무 솔잎 그렇죠. 예. 맨 끝에 예. 맨 끝에서 자 열린 거 위에 네네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서서 10m에서 한번 봐보세요. 보이나 그게? 좀 앉아요. 예. 앉아야 보여요? 예.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래 보고 위 보고 해서 뺄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측정을 하시는데 안 보인다 추정치로 해도 돼요. 대충 저기쯤이다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눈을 한쪽을 감으면은 속에 가운데 줄이 하나 딱 있고 옆으로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하고 왼쪽에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하고 왼쪽에 숫자가 있어요. 오른쪽 숫자는 커. 무슨 얘기냐면 10, 20, 30이 조밀하게 돼 있고 왼쪽은 10, 한참 올려요. 2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면 45도죠. 그 얘기는 숫자가 넓게 있다는 거는 도고 바닥바닥에 있는 애는 퍼센테이지예요. 근데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잘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보면은 숫자가 보이고 이 눈을 뜨면은 저 나무의 높이를 왼쪽 눈은 저 높이를 보고 오른쪽으로 숫자를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다 뜨는 거네요. 그렇지. 왼쪽으로는 진짜 나무를 보고. 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두 개 다 하고 하면은 안 보여 이 숫자가. 그러니까 먼저 눈을 왼쪽을 감고 숫자를 먼저 익힌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저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읽으면 돼. 오른쪽에 40 넘고 45, 46이고 왼쪽은 20. 네, 그러니까 오른쪽을 읽는데 왼쪽 눈을 뜨셔야 돼 이제. 왼쪽 눈을 떠서 저 꼭대기를 봐야 돼. 그 일치시켜야 돼 이게. 아, 예. 근데 저 소나무는 네. 펼쳐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이제 한번 잘 봐보세요. 때는 예. 햇방울 위를 한번 저기가 끝인 것 같다라는데 뭐. 오른쪽을 예, 읽으면 예. 진짜 뭐가 나? 가만히 보이고. 자수로 해요. 그럼 자수로. 아니. 예. 여기 자에 예. 숫자만 보이지. 그러니까 소나무는 안 보여요. 왼쪽 눈을 떠야죠. 왼쪽 눈으로 소나무는 아니. 오른쪽 눈으로는 얘를 봐 기계를. 왼쪽 눈은 소나무를 뭐 두 눈 다 떠야 돼. 한쪽을 감으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왼쪽을 감았다가 떠야 되는 거예요. 떠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나무는 안 보이지. 왼쪽도 떠야지. 그러네. 예, 예, 뭔 소린지 알고. 예.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예. 40, 50, 예? 몇 나와요? 35, 52. 예? 35, 52. 맞나? 아니, 오른쪽에 52. 52.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 바닥을 봐, 이제 바닥. 바닥. 이렇게. 예, 여기 벌근, 여기. 저기 바닥. 예, 아까 똑같은 모양을, 아까 똑같은 위치에서 봐야죠. 그래야 0에서 위도 보고 밑으로 보는 거죠. 예. 그 두 개를, 여기는 경사가 졌으니까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두 개나. 예. 예. 왼쪽은. 아니, 큰 쪽, 오른쪽만 읽으면 돼요. 오른쪽은 10. 한쪽 감으셨는데? 떠야 돼. 숫자가 잘 안 보여서. 오른쪽은 10 조금 넘었는데. 10. 그러면은, 예, 마이너스 10인 거죠. 그럼 60%라는 얘기예요. 그럼 62%. 왜냐면, 위를 봤더니 52%고, 밑을 봤더니 10%면은, 두 개를 더 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니까. 그럼 62%면 제가 6.2m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 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시면. 자, 그렇게 따져요? 예. 자, 지금 여기서 네. 여기까지 10m를 왔어요. 네네. 네, 10m를 왔고, 그러면 이 수평거리 10m예요? 네. 그럼 제가 높이가 10m일 때 몇 프로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100%면은 제가 10m. 50%면 5m.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내 키가 있으니까 내 눈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보고 밑을 보면은 제 순수하게 제 길이가 다 나오니까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를 읽었더니 52%가 나왔고 밑에 읽었더니 마이너스 10%가 나온 거예요. 두 개를 더하니까 6.2m가 62%가 나와서 6.2m가 나온 거예요. 저 궁금한 게 왼쪽 좌표를 읽는 거 언제 쓰는?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오른쪽은 퍼센테이지, 왼쪽은 도예요. 우리는 퍼센테이지로 했어요. 도는,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하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쓰는 건데, 산에서는 우리가 경사도라는 걸 재요. 경사도가 뭐 급이다, 중이다,
뭐 완이다 할 때 15% 미만이면 완경사, 15에 예각, 중각 뭐 옛날에 네, 15에서 30%면 30도면은 예각. 중이다. 30도 이상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30도 이상이면 급이다. 급이면 작업자가 이동하는데 어렵다. 예. 중이면은 중간 정도다. 완이면 쉽다 해서 품에 할증을 줘요. 예를 들어서 10명 들어가면은 경사가 세서 30도 이상이다 그러면 10% 할증 줘서 11명 주고, 완이다 15도 미만이다 그러면은 안 줘. 예, 쉬우니까. 그리고 한 20도다 그러면 중간이니까 5%를 줘요. 그런 용도로 산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기 경사도로 이렇게 보려면 그거를 왼쪽 거를 가서 경사도를 볼 수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언제 쓰냐, 얘를 측량할 때. 우리가 임도 측량하거나 아까 제가 1km, 1km, 1km 갔더니 폐압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여기는 경사지만은 지적도를 떼보면 다 평면이야. 0이에요. 그냥 수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산지는 경사가 졌잖아요. 그래서 산은 굉장히 커도 평수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경사가 져서. 그러면은 우리가 측량할 때는 수평을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봤더니 20도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20도를 계산하려면 컴파스가, 계산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 사인 20도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때도 퍼센테이지를 읽으면은 쉽잖아요. 20m에 몇 프로. 그러면은 20m 수평에 몇 프로. 계산해서 요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사거리를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서 요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다녀요. 20m일 때 10%면은 얼마, 아니면 도로 뭐 10도면 얼마 해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20m가 아니라 20.1m도 주고 20.5m도 주고 23m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얘를 쓰는 건데, 퍼센테이지를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계산이 쉬워서. 네, 계산이 쉬워서. 저 다른 분 한번 봐보세요. 다 보고 네. 자, 그리고 볼 때 안 발랐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시험 보러 가면 달달달 떨어요. 달달달 떨어. 그러니까 이렇게 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보는 사람은 두 눈을 다 뜨면은 숫자가 안 보여. 그러니까 왼쪽을 감아. 그럼 숫자가 잘 보여. 아, 익힌 다음에 내가 익었어. 그 다음에 왼쪽 눈을 딱 뜨면은 두 개가 다 보여요. 숫자도 보이고 저 물체도 보이고. 원하는 데 딱 놓고 읽으면 돼. 네. 이거는 초보가 하는 거고, 원칙은 얘가 수평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기울면은 숫자가 엄한 데 떨어져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춘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무지하게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보이면은 대충 저 추정해서 잣나무 한번 열매 보고 거기서 조금만 떼서 보신다면 돼요. 네. 그래서 모자를 이런 거 썼을 땐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잘 보여요. 네. 그러면 이거 숫자가 보는 거는 숫자를 봤어요. 네, 오른쪽. 이걸 직각으로 놔두고 네. 왼쪽을 떠서 네. 저 꼭대기 보면 그럼 돼요. 이거 수평이 아니고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움직여야죠. 아래 위로는 움직이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옆으로 예, 수평으로. 예, 네. 그 선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그게 수평이 돼야 돼요. 갑자기 되지 않아요. 이거 하려면은, 네? 저는 왜 60이 안 되죠? 50. 네. 맞아요. 위는 52 나왔어요. 네. 50 언저리 나오면 맞는 거예요. 56. 56,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고다리에서 그대로. 그대로 밑에. 여기 땅하고 겹치는데. 네. 근데 저는 왜 아니죠? 네.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죠. 정도 나오지 않나요? 마이너스. 그래.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예. 지금. 얼마나? 아니,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어. 뭐,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나오는 대로.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 오른쪽에 보이는 숫자, 이 수평선 하나 있죠? 걔를 읽으면 돼요. 걔랑 만나는 점. 예. 50인데요? 밑에가? 네. 그건 뭐가 50%를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인정봐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봤을 때 한 33 정도 나와요. 마이너스 33. 네. 네. 이쪽 눈을 저 밑에다 두고,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 딱 이 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양쪽으로 숫자가 있어요. 네, 네. 이 선하고 만나는 점, 오른쪽에 눈금을 읽으면 돼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숫자가 커져요. 마이너스죠? 네. 위로 올라갔을 때 숫자가 커지면 플러스 그런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봐봐. 저는 28쯤 되네요. 28. 네. 예, 마이너스 28. 26에 28. 예, 마이너스 28. 그러면은 두 번째 하신 분은 84, 84, 8.3. 8.4m. 예,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정확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10m 정확하게 와야지. 그래서 아까 줄잘로 띄운 거예요, 10m를.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렇죠. 나무가 때는 빡듯이 서서 잘 보이는만 뭐 저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V는 플러스 45예요. V는 저는 이제 높게 봤으니까. 그러면 밑에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겠죠. 높게 봤으니까. 그러면 밑에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1 정도 돼요. 31. 그러면 아까 76. 76. 그러면 쟤는 7.6m예요. 7.6m. 그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얘는 나무 높이를 재면서 경사 재고 이런 애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이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몇 개 있는지를 어떻게 환산을 하냐, 그걸 할 거예요. 자, 여기가 좋아, 소나무가 좋아? 소나무요. 소나무가 좋죠. 그럼 절로 이동하자고요. 그거는 자, 이 나무, 여기에 이제 나무가 몇 개가 있나, 요 주변에. 그러면 아까 이제 제적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표준지라는 걸 떠요. 표준지는 이 산의 표준이, 기준이 될 만한 데다가 떠서 계획을 조사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얘를 환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20 뜨면은 400제곱미터인데 400제곱미터면은 헥타로 환산하면 1헥타가 10,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0.04 헥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20 하려면 저녁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10에 10으로 해서 10에 10으로 하면은 100제곱미터. 계산도 쉬워. 0.01이니까 100배 해주면 돼. 100배. 그럼 여기서 10개 나왔다. 100배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1000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표준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기도 있지만은 원형 표준지가 있고 사각 표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뜨는 표준지가 있고 원형 표준지가 있어요. 원형. 오늘 원형으로 해야겠다. 작년에는 사각으로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원형 표준지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5.6m를 끌면은, 반지름 5.6m 딱 돌리면은 100이 나와요. 왜? 파이 R 자승, 단면적 파이 R 자승. 그러니까 파이면 3.14잖아요. 5.67 곱하기 5.67 곱하기 3.14면 99점 몇이 나와요. 100이야, 100. 그리고 10 해도 100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100을 뜨는 방법. 또 하나는 20에서 400이거나
여기다 꽂고 11.3을 뜨면 또 400이에요. 11.3. 이렇게 이제 뜨는 방법이 있는데 11.3 곱하기 11.3 곱하기 3.14 그러면 400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기는 사각이 정확해요. 쉽기는 원형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산림조사용이라면 원형이 훨씬 편하고 빨라요. 근데 우리가 숙각부기를 하거나 이런 우리가 여기 산림조사하면서 뜨는 것들은 대부분 정보 수집도 있지만 작업을 지시하는 거예요. 작업자들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야, 쟤 냉겨 이걸 못하니까 1%의 면적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자, 이 색깔이다. 벼라 이거는 요 색깔이다. 그 표준지의 경계예요. 경계. 아, 요게 표준지다. 경계. 흰 색깔. 노란색도 보일 거예요. 노란색은 가지치기해라. 가지치기해라. 앞으로 계속 키울 미래목이다. 성질 우량목이다 해서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또 지난번 어떤 분이 파란색은 뭐예요? 파란색은 우리 안 써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쓴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 색을 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아까 컴파스 방향계 얘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얘도 있어요. 숫자가 있는데 얘도 방향을 이쪽으로 180으로 가고 싶다. 이쪽 180이니까 180에 놓고 왼쪽은 저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80도로 가는 건데 어려울 경우에는 딱 손에다 놔도 얘는 보여요. 숫자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수평으로 놔야 되는데 손에다 놓고 수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건 이렇게 봐야 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또 왼눈을 떠라, 감아라, 이게 안 되니까 아예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 봐보세요. 그러면 남쪽이 이쪽, S가 남쪽, N이 북쪽, 서쪽, 동쪽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각도가 이제 정확하게 읽으려면은 눈으로 봐야죠. 이거 가지고는 읽진 못해요. 방향만 잡을 수 있지. 솔직히 이렇게 보는 건 나침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침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눈으로 보는 거는 숫자를 읽으라는 소리예요. 숫자를 읽으라고. 왜냐면 우리가 표준지 뜰 때 한 방향으로 가지만 방향을 잴 때는 재야 되잖아요. 측량을 할 때는 방향이 180도만 있는 게 아니고 150도도 있고 130도도 있고 이렇게. 눈이 바로 가운데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걔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하나가. 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선이 깊은 거예요. 깊어. 수은주 정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수평을 맞춰야 걔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예, 숫자 있어요. 안 보여? 아니. 아니야. 아, 똑같아요. 쟤랑 똑같아. 근데 이 숫자가 뭡니까? 도. 위에 큰 거는 정방향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으로. 내가 이쪽으로 전진하는데 거꾸로 뒤에서 잴 수도 있잖아요. 역방향은 밑에 있는 숫자를 읽으면 돼요. 아, 그렇죠. 예. 전시, 후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숫자가 170에서 160 그 사이에 예. 달라진 게 엄청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160이 있고 170 없잖아요. 예. 180이죠? 아니요, 160은 170이에요. 아, 170 있어요? 네. 170하고 180 사이에 숫자가 이게 10개 있죠? 가운데가 5. 5는 좀 크잖아요. 그리고 짤짤짤한 게 네, 일식이에요. 네. 예. 그 하나를 1로 읽으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제로가 정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예. 영은, 예, 그러면 영은 이거 북. 읽을 때 예. 뒤에 숫자가 있으면 예. 지금 S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예. 110, 20, 30 조금만 더 아니지? 170 170 몇이거나 180 몇일 텐데, 남쪽이면? 남쪽이면요? 예. 아, 그쪽 그렇구나. 방향이면은?
예.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것도 있지만은 네. 숫자를 읽는 거예요. 몇 돈지를. 아, 몇 돈지. 예, 예. 그러면 몇 돈지를 보려면 어느 쪽을 어디를 보면 우위를. 숫자 제일 큰 거, 위에 있는 거. 네, 180 예. 좀 되네요. 180. 예, 그쪽이 남쪽인 거예요, 네, 남쪽. 네. 예.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180도를 향해서 보는 거고, 네. 실제로 측량할 때 등산로 측량한다 그러면 방향이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걔를 적어서 도 읽고, 아까 경사계 가지고 몇 프로 해서 쓰고, 거리 20m 주고 하면은 어떻게 돼? 도면에 그대로 그려서 모든 수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아, 얼마를 깎아야 되고, 뭘 갖다가 얼마를 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방향하고 고저가 다 나오면은, 그러면 내가 이 노선으로 잡을 거야. 그러면 흙을 사와야 되는지, 깎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S는 그럼 180도로 고정. 그렇죠. 남쪽이라는 거예요. 사우스 S, 노스면 N 이렇게. 내가 있는 예. 위치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뭐 북쪽, 동쪽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만드니까 영어로 그냥. 예. 그럼 이거는 방향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만. 얘는 방향. 아까 좀 예. 아까 걔는 경사. 그러면 경사를 알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다시 경사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세트에 얘만 가지고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걔랑 같이 있어야 방향제고 경사제고. 근데 이게 이제 산림조사할 때는 어떤 용도냐. 자, 여기다 사각 표준지를 뜨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0은 이쪽이겠죠. 이쪽이 남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기준점으로 잡으면은 0이 여기에요. 여기 이쪽이면은 예, 정북이 0 이렇게 가서 또 이제 이쪽으로 이제 270으로 가서 다시 180으로 와서 90으로 오면 여기 딱 만나야 되는 거죠. 이러면 사각 표준지 그걸 해보시겠으면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묶어 5.67을 쭉 돌아다녀요. 이렇게 자로 다니면서 그 속에 있는 거 재는 거 하고 사각을 해놓고 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서 하려면은 힘들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힘들진 않은데. 뭐 어떤 거 해보고 싶은 거. 예, 그러면은. 자, 요거 하면 저 뻔나무가 딱 10m야.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끊을 건데, 얘가 기준이에요. 얘 기준나무. 그러면 여기서 기준나무는 2개를 묶어요. 기준나무. 얘 기준이다. 예, 이렇게 기준. 이렇게 2개를 묶고, 여긴 잘 보이니까, 기준 나오면 코너만 있으면 코너라서요, 코너. 저 코너면 쟤만 묶으면 되는데, 안 보일 경우엔 중간에 하나 더 묶어주잖아요. 그럴 땐 이거 하나만 묶으면 돼요. 얘는 코너다. 자, 여기서부터 콤파스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콤파스 어디다 놨더라? 거기서 이제, 직접 해보셔야지,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한 선씩. 예, 요거 가지고 가서 줄자 끌고. 자, 여기서 내가 0을 보고 가는 거예요, 0을. 콤파스를 보고. 제가 잡고 있을게요. 기사님이 이거 들고 10m를 가는데 한 분이 뒤에서 좀 이거 받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끈은 다른 사람이지, 뭐. 끈은, 제가 해볼게. 자, 여기서 0이 어딘지 봐봐요, 0이. 거기서 딱 얘 등에 대고선 0이 어딘지. 0. 자, 그게 어렵다. 이렇게 해서 n을 보면 돼, n을. 예. 영은 여기. 어디요? 그러면 본인이 와도 되고, 저보고 왼쪽, 오른쪽 하면 돼요. 요쯤 돼요? 선생님 방향에서 오른쪽. 일로? 됐어요? 예, 거기. 그럼, 예. 이제 반드시 와요. 줄자 끌고. 줄자를 반드시 끌고 10m 오는 거예요. 10m. 요쯤이면 10m 될 거예요. 조금 더 어색하죠. 오, 9.4. 예,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를 좀 들어봐요. 그럼 좀 더 당겨지죠. 그러면 수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원래 수평을 해야 되는데 수평을 못 맞출 경우에는 경사를 줘야 돼. 사면거리를 줘야 하니까 복잡하니까 수평 맞다고 보고 여기죠? 예. 이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개를 묶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코너다 또. 나뭇가지에다가 예, 여기다가. 땅에다가 합니다. 예, 이제 2개를 묶어야 하는데 일단 하나만 묶고 여기서 또 다른 분 와봐. 그건 놔, 이제 줄자 놓고 일로 와요. 예, 수평 딱 잡아서. 어느 쪽으로 쓰셔야 돼? 선생님 왼쪽으로 좀 더 가셔야 돼요. 예. 네. 정확해요. 거기. 정확해. 그러면 이제 10m 또 끌고 가. 10m. 10m. 예, 됐어. 자, 여기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없으면은 네. 나무를 하나 꺾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선 이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꽂았다고 보고 여기도 2개 표시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쪽으로 봐야지. 네. 이거 놓고 네. 됐어요? 조금 뒤쪽으로 조금 더 가요. 안될 것 같아요. 아, 거리는 이제 맞추면 되니까. 예. 남쪽은 맞아요. 일로 나- 이쪽으로. 여기? 됐어요? 오케이. 그럼 줄자. 또 10m.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반듯이. 10m가, 여기 오면 10m. 수면대가 되죠. 네, 딱이네, 딱. 네. 힘은 치료하죠, 네, 완전. 네. 여기. 네, 됐어. 여기. 네. 됐어요. 여기. 여기도. 자, 여기서, 네. 저기 이제 흰끈 2개 묶은 거가. 맞아야 돼, 꼭지. 그렇지. 0이 되나 안 되나 이제 봐야죠. 봐야죠. 아니, 90이 되나 안 되나? 거기서 90. 살짝 어긋나는데요. 예. 뒤에도 거의 맞아요. 그래요. 그럼 됐어. 띄우질 않아요. 자, 10m 해봐, 이제. 네. 10m까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도 맞고, 거리도 맞고. 그럼 틀릴 경우엔 뭐가 잘못됐냐? 측정을 잘못했거나, 방향을 잘못 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예, 경사, 수평을 안 쟀거나, 수평이 안 맞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팽팽하게 해주세요. 예, 요거는 높이고, 저긴 낮춰. 거긴 낮춰요. 예. 팽팽하게. 끌어봐. 땡겨. 몇 미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네. 이쪽이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몇 나와요? 아니, 솔직하게. 예? 여기까지는 선생님. 이게 여기니까 예. 80이에요. 예? 여기니까 예. 80. 예? 요만큼 차이 나요. 20cm 차이 나.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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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넘었네. 네. 예, 됐어. 와요, 이제. 이 정도면 무지하게 잘한 거야. 아, 그래요? 예, 10%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차이 나는 이유는 방향을 잘못 봤거나 우리가 수평이 아니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줄잔 감고. 네. 자, 이제 산림조사 해야 돼. 여기가 표시 안 했어요. 예. 자, 산림조사를 이제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거기가 표시가 안 나니까 여기다 묶어놔도 돼요. 우리가 이제 조사 목적이니까. 자, 여기서 이 안에 있는 걸 다 세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냐? 다 재감어 세야 돼. 재감어. 그러니까 키는 원래 이 산을 전체를 조사하려면은 밑에서 3개, 중간에서 3개, 위에서 3개 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수고는 아까 된 걸로 됐고, 여기서 이제 충고 직경을 한번 쭉 재봐요. 아까 저 윤척 가지고. 그러면 이거 소나무 16, 뭐 산번나무 12 이렇게 다 재야죠. 그럼 이럴 때는 몇 개를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이 안에 있는 거 다. 오 마이 갓.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연습하는 걸로 하고, 이제 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선수들도 이걸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8개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야 이거 8개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올라오시면 요거 한번 해보시면. 이거 아까 파이자 안 써보셨죠? 파이자도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직경 테이프. 그 뭐요? 똑같아요. 직경 테이프. 매니집을 받았나 보다. 재미가 공격해요? 아니, 요거는 이제 예. 했습니다. 0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럼 12 그렇게 또 거기 개미집 있다는데 개미야 뭐 상관없지. 자, 가슴 높이 1.2m. 여긴 8. 11이 나왔으니까 12라고 12. 10 얼마? 14, 16이니까 15면 되잖아. 아니 정확하게 몇인지 한번 재보세요. 이거 14고요. 이게 좀 기울어가지고 옆으로 되니까 16인데. 요런 거는 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여기를 재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재려면은 얘랑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재야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리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면은 16 조금 안 돼. 16. 16.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16이 안 돼 얘는. 그러니까 16이 안 되고 15점 몇이니까 얘는 밑으로 아니 15 넘으니까 16이 되는 거지. 16.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보면 이제 재는 거는 그렇게 재면 되고, 대충 이제 세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개 있나 저 야장에다 다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재는 게 아니고 1번 이거 3번 10 소나무 16 수고 대충 목축으로 8m 이렇게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세보자고요. 하나, 둘, 셋, 아니 전체 8cm 이상 6cm 이상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29개면 2,900개 있다는 얘기. 29개에 100배 하면 2,900개 되는, 그러면은 엄청 빽빽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은 게 간보로 인목 본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평균 치면은 지금 이런 애들은 16, 이런 애들은 한 12, 저런 애들은 8 이러면 여기에 평균 대충 봤을 때 12 정도는 돼요. 소나무가 11cm일 때 헥타당 얼마 있어야 적당하냐. 이게 이제 간보로 인목 본수 기준인데, 소나무 10이면은 한 1,6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1,600개다. 그럼 얘 2,900개니까 1,300개를 벼야 이 숲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다. 이래서 숲가꾸기 할 때는 그 기준을 보고 강도로 한다. 걔 이상으로 비는 거예요. 약도로 한다. 걔보다 낮게 비는 거예요. 적도로 한다. 그 수준에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강약, 적도를 그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가 밀생돼 있다. 그럼 밀생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눈에 띄는 거는 바닥이 많지가 않아요. 햇볕이 투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가지가 많아요. 작년에 우리가 다 쳤거든, 죽은 가지. 근데 벌써 또 죽었어요, 가지가. 그리고 피합고사목이 많아요, 이렇게. 죽는 애들. 왜? 자연은 놔두면은 지네끼리 도태될 놈은 죽고 살아나는 놈은 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냅두라. 제일 좋죠. 왜? 자연에 맡기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자연만 봤을 때 그렇고, 인간이 거기에 개입이 됐을 때는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상관없어. 안 하면 그냥 놔두면 돼.
이용하려면은 나한테 유리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 채취해서 뭐 있는 것만 따먹으면 인간이 지금의 한 100분의 1 정도만 살면 딱 맞겠죠. 100분의 1은 죽어야, 100분의 99는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이 많은 인간들이 먹고 살려면은 인위적으로 심어서 먹어야 돼. 이 숲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재를 쓰려면은 여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볶아내고 제대로 키울 놈 키우고 죽을 놈은 죽고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저놈 좋고 이놈 나빠가지고 선목, 빌람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얘 비었어. 네, 다 비고. 그때 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이 나무가 좋고 요 빈나무는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이 좋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얘들을 희생시킨 거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 하는 말씀이 그러면 내 자식도 똑똑한 놈은 살려놓고 못난 놈들 다 죽이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말이 된다 이랬는데 예, 이렇게 인간이 뭔가 관리를 해서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각국이고 인공님이고 사람이 한 번 손대면은 천연님도 인공님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립공원이라든가 보호구역이라든가 도시림, 도시지역 이런 데는 목재 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림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99명 지겨 이런 생각을 가면 안 되고 도시림에서는 이 목적이 목재가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는 사람들이 눈도 즐거워야 되고 이렇게 와서 놀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야 돼서 나무가 꼬불꼬불하고 이거 상관없어요. 근데 도시림이건 뭐 저기 목재 생산림이 시골이건 공통적인 거는 나무가 살아야 돼. 그죠? 나무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헥타당 2,900번 있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침엽수는 얘만 죽냐? 붙어있는 애 다 죽어요. 지금 이 숲을 그냥 놓고 10년 후에 와보세요. 그냥 놓고 10년 후에 와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소나무 거의 다 죽어요. 여기서 그냥 10년만 있으면 이대로. 왜? 소나무보다는 저런 이 뻔나무나 산뻔나무나 아니면은 뭐 다행히 여긴 참나무리고 안 들어와서 그런데 훨씬 빨리 덮어버려요. 걔들은 수관도 크잖아요. 그러면 다 얘가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얘 꼴나는 거예요. 피압고사도 피압돼서 죽는 거예요. 햇볕을 못 보니까. 그래서 습각보기를 하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나무를 벼야 돼. 예, 뭘 줘?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비는 것만 해 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죽은 애들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얘들이 죽은 애들은 빛을 못 본 거예요. 얘는 양수거든요. 소나무는 양수는 빛을 봐야 돼. 음수는 빛을 못 봐면은 걔도 죽긴 죽는데 양수보다는 덜해. 걔는 생장이 멈출 뿐이지 죽진 않아요. 양수는 햇볕을 못 보면 죽어요. 소나무는 극양수예요. 다 죽는 거야. 이거 좀 있으면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습각구이를 하는 거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 산에 가면은 흰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다. 저렇게 이제 젤리 임업용 마킹 테이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제가 못 만들어요. 저건 캐나다에서 수입한 거예요. 네. 왜 못 만드냐? 기술이 없느냐? 아니에요.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고. 다른 페이퍼하고 무슨 특징이 있냐고? 신축성이 있고 이게 늘어나요. 나무가 생장하면 같이 늘어나. 네. 그리고 잡아당기면 끊어지지만 그리고 햇볕이 찌면은 크면 이렇게 끊어져요. 근데 잘 안 끊어지더라고 이게. 네.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써요. 근데 이걸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지나가다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 도시숲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 앞으로 얘는 빌 거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보기 싫다고 다 잘라. 가위로. 이거를. 그래서 페인트로 하네. 페인트로 이렇게 돌리든가 아니면 동그라미든가 그럼 페인트는 못 지우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지금은 다 페인트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습할 때는 다 이걸로 해요. 왜? 또 끊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제거목이다. 네.
에어컨 그줄 막 감는 거랑 달라요. 오, 그런 걸로 오면은 어디 가면 이런 끈으로 묶어놓잖아요. 얘는 절대 안 늘어나서 이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는 1년에 1cm 자라요. 그러면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파고 들어가는 거. 특성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큰 종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입을 해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조그만 게 지금 한 7, 8천 원 할걸요? 환율이 저기 가지고. 자, 근데 이제 이걸 빌 거예요. 톱을 갖고 이제 톱. 내가 빌 거 아니야. 난 이제 톱만 잡고. 자, 우리가 이 나무가 죽었지만은 살아있다고 보고 예. 찌끄맣지만 큰 나무라고 보자고요. 예. 보면은 얘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죽은 상태로 그냥 놔둔다. 그럼 어떻게 아니 그냥 여기서 이 나무 그냥 놔둔다. 지금 여기 뭐 구청에서 비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고사돼서 쓰러지겠죠? 아니요. 제일 큰 문제는 벌레가 산란해서 주변에 다 이제 퍼지겠죠. 그럼 여기 소나무 다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은. 그래서 고사목은, 침엽도 고사목은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나무 베지 말라고 하는데 피압돼서 죽는 거지만 고사목 처리를 안 하면은 얘가 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쟤한테 다 가요. 자, 뭐 어찌 됐든지 얘를 큰 거라고 보고 예. 얘 기계톱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수구, 바들수인지 모르겠어. 바들수 한자로 일본 말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바다, 내가 이쪽으로 갈 거야. 추구, 밀추. 그래서 밀어. 밀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그러면 1, 2 넘어가라 소리야. 예. 그러니까 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방향을 열리 넘어지겠다. 뭐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일부라도 1, 2 내려갔다 하면 이걸 깊게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높이 이쪽에서 비면은 얘는 1, 2 넘어가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선생님이 해보셔야죠. 잘 된다. 넘어가겠네요. 조금만 하면 너무 아직 멀었어.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다른 분. 선수 교체. 당길 때 힘주셔야. 그렇지. 밀 때보다는 당길 때 빡빡 이제 힘을 주셔야. 뺐다가 다시 해도 돼요. 뺐다가. 당길 때만. 그래서 아까 저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지톱에 이게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박톱질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 지금. 힘 줘가지고 빡빡 이렇게. 응. 다음번. 응. 밥 먹고 해야 되는. 힘콕 줘서. 오, 잘하시. 그러면 이게 가지가 있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겠죠. 그죠? 좀만 더 해봐요. 좀만. 누구 하나 안 했는데? 뭐 오세요. 마지막에. 자, 이렇게 해서 가지가 있다면 얘가 이렇게 갈 거예요. 예, 가면은 요게 남은 그 뿌리근 그게 잡고 있을 때 서서히 넘어갈 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 도망가는 거예요. 예. 자, 한 번만 하면 넘어가 얘는.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면 얘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지. 톡 가지고 천천히 도망가도 돼. 이게 그럼 잠깐 여기 붙여놓으실래요? 여기에 없는데 원래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게 몇 살 된 거예요? 예. 오후 더 해라고 했죠? 아니 그건 바짝 붙었으니까 이만 더하면 돼. 예. 뚫는 위치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이에요? 아, 될것 같아요. 훨씬 더 됐죠. 이 동네
한 10년은 될 것 같은데. 15년에서 20년이었던데.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 정도면 여기 한 5개 정도 예, 있고 6개. 여긴 잘 자랐네. 6, 7, 8, 9, 10, 11, 12, 한 15년 정도 된 거예요. 이게요? 네. 유일사님 얘는 소나무니까 겉보기로 알 수 있죠. 네, 그렇지. 이거 가지고 하나. 여기가 2, 3, 4, 5, 6, 7, 8, 9, 10, 11, 12년 됐네. 12년. 여기가 2요? 예. 근데 2가 넘었을 것 같아. 여기도 있으니까. 보통 요 정도면 한 5년 정도 봐면 15년생 맞아. 2년, 3. 여기 4. 이걸 닦아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면 알아서 이제 하겠지 뭐. 그래서 보통 요쯤 가면 5년 정도 잡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한 15년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끝났냐? 톱 퍼지 뭐. 작동해야지, 작동. 잘 넣어야 돼. 예, 작동. 물 정리 아주 자, 중요한 작동. 우리가 나무를 베어놓으면은 얘가 큰다고 해서 크면은 나무의 규격은 3.6, 3.6,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1.8, 요게 정규격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합판을 우리가 만들 때, 48 사이즈라는 게 있고 36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차야, 차. 8자면 3파이 24죠. 240. 2.4m. 그러면은 2.7m로 잘라야겠죠. 왜? 여척을 줘야 되니까. 나무가 갈라지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양쪽에 10cm 놓고 하면 여척을 줘서 2.7. 3.6이면은 1.8로 2개를 자를 수가 있죠. 그러면 4, 8이면 4, 3, 10이니까, 4자. 4자면은 1.2m니까 1.8 너무 크고, 그럼 3, 6이면 6, 3, 18. 1.8m 똑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를 때는 1.9로 잘라야 돼. 여척을 줘야 돼서. 그렇게 해서, 아니면 제재할 때 우리가 그 규격이 있어요. 그런 규격이. 그래서 우리나라 규격은 1.8, 2.7, 3.6. 3.6은 1.8로 2개를 잘라서 쓰기 위한 거고, 요즘에 나오는 2.1이라는 게 있어요. 2.1m. 이건 뭐냐? 트럭 적재함. 폭이 2.4m예요. 얘한테 이렇게 넣을 수 있으려면은 좀 길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여유있게 2.1m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2.1이 생긴 거, 그건 정규격은 아니에요. 자, 요거는 그거 무시하고 버리는 나무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1m 정도로 잘라요. 1m 정도.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2m 정도로 잘라서 얘를 뭐라고 해요? 나무 줄기. 전문 용어는 수간. 일본 말이에요. 수간도 일본말. 얘는 가지. 나무 가지. 자, 그러면은 얘가 썩으려면은, 얘 버릴 거잖아요. 썩으려면은 땅하고 바짝 붙는 게 썩겠어요? 땅하고 붕 떠 있는 게 썩을 거죠. 그죠. 수분이 여기에 오면 금방 썩어. 1년이면 다 썩어. 붕 떠서 있으면 3년 돼도 안 썩어요. 공기가 통하니까, 건조돼서. 보통은 얘를 밑에 깔고, 붕 뜨니까, 얘를 밑에 깔고, 이 무게로 눌러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썩어. 그래서 이거 따로 쌓아놓는 거예요. 예. 얘는 금방 썩으니까, 얘는 떠도 썩으니까. 자, 작동, 톡. 전정가위 드렸잖아요. 한번 그거 사용해보시면서 가지는 전정가위를 한번 따보시면 좋으세요. 한번 해봐요, 그냥. 예, 한번 해보는 거, 전정. 예. 한번 줘보세요. 한번 줘보시는 게, 아까 설명하다가. 자, 화렵수는 가지치기 할 때, 겨울에 하는데, 이만큼에서 해라. 이만큼에서. 왜? 이거, 이런 데도 보면은 여기가, 이게 지흉부가, 이게 이쯤에서 잘라가지고, 요도 멀리서 잘라주니까 이렇게 혹이 생기잖아요. 이걸 지흉부라고 하는데, 화렵수는 이렇게 아물어야 여기에 벌레가 못 들어가요. 알을 못 실어. 침엽수는 종진이 나와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침엽수는 바짝 이렇게 바짝 잘라라. 이게 틀린 거예요. 화렵수하고 침엽수하고.
자, 한 번씩 전정 가위로. 네, 여기 바지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줄기를 정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톱이 잘 끼죠? 예? 그렇게 하면 톱이 끼어서 안 돼. 여기를 들고, 예, 들고, 예. 저도 들리면 해야겠다. 두꺼운 건 잘 안 되죠. 작년엔 나무도 많이 비고 막 고집솥도 쓰고 했었는데, 올해는 또 그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저도 톱질 한 번만 해볼까요? 그래. 이건 주시고. 잘 못해가지고. 예. 여기다 놓고선, 세워놓고선 쪼면 돼요. 예. 밟고. 예. 이것도 작은 톱도 이것도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쓰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톱질도 해보세요. 힘드실까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 힘 빡빡 줘가지고. 요, 좋아. 예. FM도 아주 안정적으로 했어요, 안정적으로. 한번 더. 예, 이런 데다 대고 해야 이제 잘 잘리는 거예요. 예. 고정 지키고. 오, 좋아.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됐어.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이제 산물 정리는 바지를 먼저 놓고 그 무거운 걸로 덮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마. 안 썩어. 따로. 따로? 가지는 여기다 그냥 따로 놔도 돼요. 이 정도면은, 예. 혹시 두꺼운 거는 좀 치울까요? 저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놓으면. 그 쌓여 있는 데다가, 그 나무 뒤에다 흐르지 않게만 놓으면 돼요. 예. 됐어.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눈높이에 있는 게 눈을 탁 칠 수가 있어서. 이것도 대줄까요?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바짝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끊었으니까요. 죽어서 아무데나 잘라도 돼요. 죽었어. 그냥 놔둬요. 또 죽은 나무도 그냥 놔두라니까. 하나만 자르라고 그랬는데. 예. 아니요. 저 다치니까 저런 게 이제 눈을 다칠 수가 있어요. 애들 같은 거. 예.